좀 찾아봤더니 제이슨 리라는 분이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이슨 리 대 드래곤입니다. 먼저 토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슈가 뭔가요? 제이슨 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 사실인 것도 있다는 것 인정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답변이 뭐였죠?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본인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예시가 타당했다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제가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욕할 거고, 너무 후지지 않으면 성형남이라고 욕할 거고, 키가 크면은 키가 쓸데없이 크다고 욕할 거고, 키가 작으면 또 작다고 욕할 거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욕을 먹는다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키가 크다고 욕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족입니다. 어쨌든 간에. 왜냐면 키 크면은 멋있잖아. 뭔 소리예요 갑자기. 어쨌든 이 욕 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4번이나 연달아 쓰는데 결국에는 피해자 프레임이거든요. 그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다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에 아주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의 그 루틴인 피해자 프레임을 본인한테 씌우는 걸로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때부터 토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쎄한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얼마든지 모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이슨 님이 잘 끊어줍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다. 나는 사실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물어본 거다로 질문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줍니다.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막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자체가 본인의 전술을 끝까지 관철해내겠다 라는 식으로 의미에 대한 것을 계속 가지고 오려고 드래곤이 노력을 합니다. 그 전술 자체는 사실 틀린 건 없어요. 토론은 논리 싸움이고 본인의 그 논지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지가 어디까지나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토론은 주고받고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A를 물어봤으면 A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A를 물어봤는데 뭐 C나 D를 얘기해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아주 특징적인 화법입니다. 이 드래곤의 모든 화법에는 다 사족이 달리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그 공격을 받을 때 받아칠 수 있으면은 그냥 받아치면 되거든요. 상대방의 논리에 결함이 있다 혹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거나 자가당착에 빠졌다거나 이렇다면은 그 점을 지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족을 달아가지고 자꾸 어떤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틀기를 계속 시전을 한단 말이에요. 논지를 비트는 것. 이때부터 이미 제 생각에는 제이슨님이 이제 속이 터지시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그랬더니 셋업 퀘스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셋업 퀘스천을 자기는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셋업 퀘스천이 필요 없게 답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셋업 퀘스천을 반드시 하도록 본인이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답변을 하고 토론답게 이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빠져나가고 논지를 비트니까 셋업 퀘스천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는 비틀기 이야기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올바르게 사과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셨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사족이 없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뭐 향후 개선 방안 이런 게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사과의 기본은 그냥 미안합니다 거든요. 미안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사족이거든요. 그리고 사과의 기준이 가해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있어요. 이게 사과의 기준이 가해자한테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은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다쳤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사과를 안 할 거야. 라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가 다친 거 자체는 이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결과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걸 의도로 정당화할 수 없단 말이죠. 여기부터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이슨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게 사과에는 사족이 달리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방식이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이 너무 있다. 그게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 뭐 적극적 해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본인 채널이 영감을 주는 채널이다 보고 채널의 취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채널의 취지와 별개로 사과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인간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잘못을 하면은 내 채널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도계자 박는 게 맞는 거긴 하거든요. 드래곤이 사과에 대해서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는 사과하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 이후에 그 두 번째로 후관습적 혹은 후인습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육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통념에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적인 것과 강제적인 게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자 그리고 규범이 있다면은 그것의 자율적인 부분은 도덕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강제적인 거는 법률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도덕과 법률이 절대선, 절대악을 한 번에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기본적으로 양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기본적으로 처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도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뭐가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드래곤의 사과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받을 것이냐? 처벌을 받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양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과연 사회적 통념을 따른 사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이슨 리가 가지고 있는 화법은 빠져나갈 구멍을 지속적으로 잘 막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가 어느 부분에서 논리에 허점이 생기고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중이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해야 하는가? 솔직히 개인이 가진 가치는 대중과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게 같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판단에 의해서 대중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 만약에 자 이걸 빼놓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내가 대중하고 같은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대중하고 같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대중에게 묻혀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 되려면은 그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래곤의 케이스는 뭐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왜 이 사람이 대중하고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을 해서 그걸 내뱉었을 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걸로 남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아마 인지를 못하고 있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존되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피해라는 거는 일반적 개념입니다. 일반적 개념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잖아요. 이거는 의도나 원인인 거고. 근데 원인과 결과 중에 행위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결과거든요. 우리는 정신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나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가 가장 최종 산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일반적 개념으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가 맞는 논리이고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과는 가해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안한 건 내가 정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또 한 가지 특징이거든요. 본인이 자꾸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과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쪽에서 사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받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피해자죠.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뭐 사과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과라는 단어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응당해야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과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게 가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처를 줘놓고 사과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매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정할 수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의무와 예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도 어찌됐건 간에 사과를 할지 말지를 만약에 이 사람의 모든 도덕적 의무나 예의 같은 걸 싹 다 제쳐놓고 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가해자가 사과를 안 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의 방향성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그럼 거기서 오는 역풍은 어쩔 거냐? 지금 사과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놓고 역풍도 감당하기 싫다라고 하니까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불쾌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역풍도 본인이 감내하셔야죠. 그 역풍을 맞으면서 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역풍도 맞기 싫은데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100% 대중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사실 100% 맞게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바로 100%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도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100%의 사과를 원한다면은 그냥 하면 돼요. 계속. 그리고 100%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를 한다면은 그냥 역풍을 맞고 공격을 당하겠죠. 뭘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편한 거 골라놓고 책임은 지기 싫고, 이러니까 지금 자꾸 이 나르시시스트가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념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 좋아요. 뭐 다 좋은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일제 얘기로 갑니다. 이때 저는 이거 왜 산으로 가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이슨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드래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대충 이해는 했어요. 드래곤은 그러니까 일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이 나쁜 거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일제가 나쁘다. 그죠? 이 얘기를 본인이 먼저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이슨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고종이 직접 나라를 넘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제이슨님이 일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나라를 양도받은 건데 거기다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독립투사 얘기가 나옵니다. 드래곤님은 독립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을 씌운 건데 누가 먼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팼습니까? 이게 지금 일제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점령한 거잖아요.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흑자나 다른 대중이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드래곤이 금비대를 가지고 헬창들을 깠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곤은 독립운동가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제 포지션인 거예요. 이거를 비틀어가지고 이래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게 잘못된 건데, 제이슨님이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 나르시시스트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혹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토론을 할 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느낌으로 저게 틀렸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아는데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뒤집어내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중요한 건데, 상대 전장에서 싸우지 말라를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면은 그 비교 대상을 뒤집어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좀 더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친일파 프레임 씌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당초에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끝까지 듣고 싶은데 우리 채널은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더 토론을 했을 때 본인의 논리 자체랑 말 돌리기가 안 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쫓아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이 교육학 이론이라고 하면서 후인습적 단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도덕의 그 6단계 발달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칙을 가지고 하자. 만약에 입장마다 나쁘다 좋다라고 한다면은 정의를 찾을 수가 없다. 원칙을 갖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맨 처음에 본인이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만 따지면 안 되고 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랑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당착에 빠지는 거거든요. 뭐 누군가는 아니야 그거는 도덕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일단 토론에서 본인이 한 그 논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다가 사족을 달면서 나는 A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하니까 지금은 B예요. 그렇지만 내 기본적인 태도는 A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애당초에 이거는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 정말 참뜻을 모르면서 근데 상대가 모를 법한 이야기를 던져가지고 당황을 시키거나 혹은 모른다는 게 특정이 돼버리면은 그걸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붙여가지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게 우기고 나가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후인습적, 후관습적 단계라는 거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렌스 콜버그가 주장했던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콜버그에 따르면 이 도덕성의 발달 단계는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나뉘고 각각마다 단계가 두 개씩 있습니다. 1수준은 전인습적 혹은 전관습적 단계라고 하고요. 2수준은 인습적 혹은 관습적 단계라고 합니다. 3수준은 후인습적 혹은 후관습적 단계라고 합니다. 전인습적 수준은 여기는 이제 굳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볼게요. 이 관습적 단계 2수준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그 외부 기준에 따른 도덕적 판단이거든요. 3단계는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위한 그 도덕성 단계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도덕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관계고요. 4단계는 이제 그 사회 질서, 법 그리고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법과 질서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드래곤이 얘기하는 관습적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도덕성이 온전히 발달되고 그리고 내면화돼 가지고 이제 외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이제 5단계는 개인 권리 및 사회 계약 단계거든요. 여기서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다양한 의견과 권리 그리고 가치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본인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만은 그 기준이 모두가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준들이 모두 다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법은 사회적 계약이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이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5단계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5단계의 전제는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다라는 게 이 5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5단계에 나아가서 하나 더 있는데, 중요한 게 만약에 본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인다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이 5단계의 딱 이 한 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 법은 바뀔 수 있다. 사회적 계약이므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사회적 공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전제가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한 기준이, 그래서 본인이 정한 기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본인이 다 받아들인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타인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타인을 존중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6단계는 보편적 원리 얘기가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보편적 원리의 도덕, 이건 최종 단계인데, 이거는 법이나 관습이 아니라 본인 개인의 양심을 토대로 사회에 적용되는 추상적 원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요. 이 6단계는 사실상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콜버그가 판단을 했고요.
나중에 콜버그가 이 단계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인습적, 후관습적은 일반적으로는 5번을 지칭하는데 이걸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다 알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대중이 언제나 옳지 않다, 이거 맞아요. 대중이 절대로 언제나 다 옳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선구자는 일반적으로 대중에 반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선지자이고 선구자라면은 대중에 반하는 길을 걷는다, 그리고 이게 본인한테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뭐 여러가지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뭐 고소하거나 이랬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걸 그냥 버티고 견디고 묵묵히 이겨나가서 후대에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신성을 가지고 있다, 뭐 선지자다, 선구자다 얘기를 할 거면은 욕을 먹든 말든 본인이 갈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욕 먹는 거에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취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물론 누구나 인간은 그런 성질이 있죠. 근데 그게 대중과 트러블이 생기는 상황이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관점에 따라 다른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선지자라고 본인을 아이덴티파이를 했다면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정말로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고난을 견디셔야 됩니다. 고난도 없이 선지자가 되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항상 얘기하는 보편적인 이해,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